안녕하세요. 지식 잉글리시의 헤일리예요. 여러분, 물은 아래서 위로 흐를까요? 아니면 위에서 아래로 흐를까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은 아마 물은 위에서 아래로 쭈르르르르 흐른다 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끔은 상식에서 벗어난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특히 인간의 문화의 흐름은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도 하지만 때때로 아래서 위로 역류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영상으로 인간의 문화가 아래서 위로 역류하는 현상이 나타났던 하나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문화의 뒷이야기를 알게 되면은 아마 그 문화 현상을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잘 즐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아주 힘차고 화이팅 하면서 지식 잉글리시 1시간 알차게 보내봐요.
어때요? 탱고라는 춤을 그냥 단순히 열정이 넘치는 남미 사람들이 추는 정말 열정적인 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예전에는 그 탱고가 아르헨티나에서 하층민만 추던 춤이었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그 춤을 상류층도 즐길 수 있게 됐고 현재는 전 세계 사람들 누구나 다 즐기는 그런 열정적인 춤이 됐습니다. 이렇게 탱고라는 춤에도 숨겨진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는데 더 특이했던 점은 아래서부터 위로 흘러 거슬러 올라갔죠. 역류한 거죠. 저희가 처음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때때로 이렇게 인간이 즐기는 문화 현상, 탱고 같은 것들은 아래서 위로도 흐른다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배울 키워드는요, 바로 흐른다 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정말 사진만 봐도 열정이 넘치고 너무너무 배워보고 싶은 욕구가 막 퍽퍽퍽퍽 그렇게 생기는 그런 사진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흐르다를 배울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흐르다는 영어로 뭘까요? 바로 flow. flow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요, 이 키워드인 flow라는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은요,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대표적으로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잘 두 문장 되거든요. 두 문장의 중요한 내용을 잘 학습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같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This is our common sense. 그죠? 위에 있는 문장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문화는 때로 역류한다. 자, 그럼 이 두 문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의 포인트는요, 흐른다라는 위에 있는 문장이 나와 있는 동사이고요.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역류한다. 이 두 가지 단어는 여러분들이 꼭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물은 흐른다. 어디서 어디로?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 보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들은 위에서 아래로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건지 그것만 알면 되잖아요. 사실 우리 여기서 알고 있는 건 물은 어떤 단어인지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흐르다라는 의미도 우리가 flow로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맞아요. top to bottom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죠? top to bottom 위에서 아래로 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어떤 문장인지 한번 나온 다음에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세요. 같이 먼저 읽어봐요. 시작! The water flows from top to bottom. The water flows from top to bottom. 잘하셨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셀 수 없는 명사죠.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명사는 우리가 항상 단수 취급을 해주기 때문에 동사에 s를 붙여서 단수 형태의 동사로 이야기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래서 the water flows가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흐른다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 top to bottom. From top to bottom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이 정도는 이제 우리 몸풀기죠. 그죠?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자, 핵심 포인트는 또 키워드의 반대말인 두 번째, 역류한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인간의 문화는 역류한다라는 이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을 저희가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문화는 때로 역류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때로라는 건 sometimes라는 표현이 들어가겠고요. 역류한다가 중요한 건데 생각해 보세요. flow는 정말 정상적인 방향으로 흐를 때 flow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영유한다라는 거의 의미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 뭔가 100을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맞으면은 그 단어는 정말 빨리 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냥 듣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때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영유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럼 좀 전에 우리가 봤던 흐른다 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영어로 썼는지, 그랬을 경우에 내가 거꾸로 흐른다를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영유한다라는 단어는 절대로 잊지 않으실 겁니다. 인간의 문화는 거꾸로 흐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문화는 우리가 많이 나왔던 이야기죠. culture가 들어가겠고 human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가 다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드린 여러 가지 것들을 머릿속으로 잘 조합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자,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But the human cultures sometimes flow backwards. 한 번 더. But the human cultures sometimes flow backwards.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화는요. 하나, 둘, 셋, 셀 수 있는 명사예요. 사실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는요. 원어민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다 감으로 알아요, 사실은. 그래서 특히 우리같이 제2 외국어로 영어를 접하는 그런 외국인들은요.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를 많이 trial and error을 통해서 틀리고 맞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 그리고 따로 외워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끝까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원어민처럼 그냥 감으로 알기가 좀 힘들고 원어민들조차도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고 겪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 배웠어요. 셀 수 있는 명사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s가 붙었겠죠? 그리고 flow에 s가 또 없죠. 복수 형태의 일반 원형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때때로 맞아요. 영유한다에 100이라는 걸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은 정말 많이 발전한 거예요. 근데 거꾸로 흐른다고 이야기했으니까 backwards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람들의 문화는 가끔 흐르는데 어떻게 흐른다고요? 거꾸로 흐른다. 다시 말해 영유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저희 두 문장 함께 영작했습니다. 같이 복습하는 시간 가져야 되는 거겠죠? 같이 복습해봐요.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혼자 큰 소리로 읽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 The water flows from top to bottom, but the human cultures sometimes flow backwards. 여러분들 혼자.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아주 열정적인 춤, 우리 탱고에 대해서 알아보러 가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탱고라는 춤에 대해서 알아보러 갑시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조금 생소한 지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남미입니다. South America로 가볼 거예요. 우리한테는 거리상으로도 너무 멀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남미 국가들의 역사를 접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지식 잉글리시를 통해서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서 그리고 어떻게 탱고가 유래됐는지도 알아보는 그런 재밌는 시간도 함께 갖도록 해요. Okay, so we are traveling to Argentina, which is located in South America. 그죠? 같이 보겠습니다. Buenos Aires라는 지방이고요. 그 도시이고요. 이 도시는요, 바로 아르헨티나에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They use Spanish. 그죠?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조금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혹은 많이 배우고 싶어하는 제2 외국어 중에서 스페인어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국가가 굉장히 밀접한 거리상의 관계를 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도 북쪽 지방이 있고 남쪽 지방이 있잖아요. 북미의 남쪽 지방, 미국의 남쪽에 있는 그런 지방들은요, 스페인어를 굉장히 잘하는 미국인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요. 거기에는 스페인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한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아르헨티나, 열정의 국가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죠? 탱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좀 지저분한 항구 도시인 보카, Dirty Port에 대해서 좀 지저분한 항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탱고가 유래되기 시작했는데요. 전쟁 후 아르헨티나 드림을 찾아 유럽에서 몰려든 수백만 명의 이민자들이 다 아르헨티나로 왔대요. 또 생소한 개념 하나죠. 사실 저도 아르헨티나 드림이 있다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도 미국, 아메리칸 드림은 많이 들어봤는데 아르헨티나 드림은 조금 생소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었는데 옛날에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부유한 그런 국가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마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 많은 유럽 이민자들이 아르헨티나에 이제 자기가 찾는 꿈과 명성을 찾아서 찾아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장, 전쟁 후 아르헨티나 드림을 쫓아 19세기부터 많은 유럽 이민자들이 아르헨티나로 몰려들었다라는 이 문장 같이 먼저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의미가 먼저 길잖아요. 기니까 우선 좀 짧게 핵심 의미만 가지고서 문장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아르헨티나 드림을 쫓아 많은 유럽 이민자들이 아르헨티나로 몰려왔다라는 문장입니다. 많은 유럽 이민자들이 몰려간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죠? 아르헨티나 드림을 막 쫓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했던 거죠. 많은 유럽 이민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아르헨티나 드림을 쫓아가는 유럽 이민자들이 아르헨티나로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몰려들다라는 건 영어로 gather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우리 gathered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Many European immigrants began to gather in Argentina, chasing after Argentine dream. 한 번 더. Many European immigrants began to gather in Argentina, chasing after Argentine dream.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Chasing After Argentine Dream까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매니 보니까 뭐 생각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 머치랑 매니, 실수했던 부분들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매니를 보면은 저 자리에 왜 매니를 썼는지 저 자리에는 왜 머치를 썼는지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명사가 가산 명사인지 불가산 명사인지도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자리에다 매니를 사용했으니 맞아. 이민자들은 1명, 2명, 3명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매니를 사용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시작했대요.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모여든다는 우리 gather 사용하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gather,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로 모여든 거죠? 아르헨티나로 모여들었는데 왜 모여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막 쫓아갔어요. 뭘 쫓아갔어요? 아르헨틴 드림을 쫓아갔는데 그 무언가를 줬다, 특히 돈과 명예와 꿈을 줬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chase after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chase after. 여기에서는 chasing after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르헨티나 드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땐 상관이 없는데 영어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 앞에 아르헨티나 드림이 아니라 왜 Argentine Dream으로 썼지?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1번 America Dream이 맞을까요? 2번 American Dream이 맞을까요? 맞아요. American Dream 2번이 맞는 거죠.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Argentina Dream No 어떻게 했다고요? Argentine Dream으로 사용했습니다. Argentine Dream. Argentine Dream 이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많은 European immigrants들이 Many European immigrants began to gather in Argentina chasing after Argentine Dream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부터 그렇게 이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꿈을 쫓아서 아르헨티나 드림을 쫓아서 갔는데 전쟁 후 19세기부터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전쟁 후 19세기부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문장 앞에 때를 나타내주는 구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사실 문장 맨 뒤에 와도 무방합니다. 이거는 글쓴이의 글 쓰는 스타일인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때를 먼저 나타내줬을 때 문장의 이해도가 조금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예문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때 때를 앞에 쓰는 경우가 종종 더 많이 있을 거예요. 물론 가끔 뒤에다 쓰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언제 먼저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순서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언제 누가 무엇을 했는지 그 순서대로 그냥 우리가 같이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노란 색깔 부분이 추가될 거고요. 하얀 색깔 부분은 방금 우리가 다 했던 부분들이죠. 이민자들이 아르헨티나 드림을 쫓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몰려들었다. 그 하얀 색깔 부분 같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요. 첫 번째 단어가 뭐였죠? 사실 첫 번째 단어만 기억하면 다 알 수 있어요. 맞아요. many였죠. Many European immigrants. 뭐죠, 그 다음에? 그쵸. began to 옳지. gather이죠. 그죠? began to gather in Argentina chasing after 뭐? 그쵸. Argentine Dream이 되는 거죠. Argentine Dream.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After the war, from the 19th century, many European immigrants began to gather in Argentina, chasing after Argentine dream. 한 번 더. After the war, from the 19th century, many European immigrants began to gather in Argentina, chasing after Argentine dream. 여러분들 스스로.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 노란 색깔 부분은 앞쪽에 배치되어 있었죠. 전쟁 이후에 19세기부터 많은 유럽 사람들이, 유럽 이민자들이 아르헨티나로 아르헨티나 드림을 쫓아 모여들기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when you're chasing a dream, 여러분들이 하나의 꿈을 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What do you look for? 여러분들 찾는 건 뭐예요? 명예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그들을 맞이했던 현실은 조금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것은 썩은 고기 냄새 속 통조림 공장의 공포였대요. 하루 종일 공장에서 일을 한 거죠. 이 내용 같이 영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것은 썩은 고기 냄새 가득한 통조림 공장이었다라는 의미예요. 통조림 공장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맞이한 것은 통조림 공장이었다. 썩은 고기 냄새로 가득한 통조림 공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맞이하는 것은 통조림 공장이었다. 썩은 고기 냄새 가득한 통조림 공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거. 통조림 공장의 영어로 뭐예요? 통조림 공장은요, 영어로 packing house라고 부릅니다. packing house. packing house라고 부르고요. 기억해 두실 사안은요, 둘이 붙여서 쓰는 거예요. packing 띄고 house가 아니라 packing house. packing house.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썩은 이라는 표현 있죠? 썩은 고기, 썩은 생선을 의미하는 건데요. 썩은 이라는 의미는요, rotten. 발음 주의해 주세요. 티읕이 아니라 T가 두 개가 있죠? T가 두 개가 있으니까, 소리 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ro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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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단어 packing house와 rotten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를 맞이한 것은 통조림 공장이었다. 썩은 고기 냄새가 가득한 통조림 공장이었다.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What welcomed us was a packing house full of smell of rotten fish. 한 번 더. What welcomed us was a packing house full of smell of rotten fish. 여러분들 스스로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welcome은 환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이하다, 환영하다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맞이하고 환영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패킹하우스였는데 그 패킹하우스는 rotten fish, 썩은 고기 냄새로 가득 찼었대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죠? rotten fish, 썩은 고기 냄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도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공장에서 이렇게 일하면은 자신들이 원하는 아르헨틴 드림도 못 가질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든 그런 고단한 마음과 생활을 무엇으로 달랬냐라고 봤더니 바로 춤으로 달랬다고 합니다. 이 내용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The dance suited their hearts. The dance suited their hearts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suited, 마음을 달래다, 뭐 부드럽게 만들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 동사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외워두세요. smooth와 연결시켜서 외워주세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외웠거든요. smooth는 뭔가 부들부들부들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딱딱했던 마음을 스들해준다 라고 해서 smooth, suited 같이 외워주시면은 읽는 것도 비슷하고 의미도 조금 비슷하니까 외우기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suited, 달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슴과 마음과 정신을 달래줬다. 이 춤이. 자, 그러면 이 춤은 과연 어떤 춤이었을까요?